안녕하세요. 데일리 강입니다. 서울 라떼별고 출발합니다. 지난번에는 제가 그 경남 진주에서 출생해서 서울로 이사 온 배경하고 조그만 그 합동관사에서 큰 관사로 옮겨온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그 당시 1960년대 초창기 제가 그 형무소 담장 바로 옆에 관사 생활이 과연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그 전에 살았던 그 쭉방 형식의 그 합동관사는 좀 다르게, 제가 이사하게 됐던 그 큰 관사는 비교적 그 공간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 그렇게 6식구가 생활하기에는 꽤 흡족한 편이었어요. 그리고 그 새로 이사간 그 큰 관사가 특별히 그 일반 다른 동네 가옥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, 그건 그 시골 마당같이 관사터가 상당히 넓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그 마당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 이제 돼지하고 닭, 그리고 각종 이제 채소 작물들, 이런 걸 시골에서나 키우기가 가능했었던 그런 가축과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재배해가지고 생활했던 거죠. 제가 6살 때 그 저희 엄마하고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, 뒤쪽으로는 그 안산 자락이 이제 배경이 이렇게 좀 보이고, 그리고 제가 엄마하고 찍었던 그곳이 관사 앞마당인데, 흑백 사진인데다가 이제 그 사진상에 그 마당이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네요. 어쨌든 그 당시 형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 월급이 워낙 박봉인지라, 그 당시 또 한 집에 보통 부모님 밑에 자식들이 3명에서 5명은 기본이었죠. 그래서 저희 국민학교 교실 한 칸에 교실 하나에 보통 뭐 저희들 그 같은 반 친구들이 70명, 80명 이상씩 됐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, 또 방송에서는 매일 아들,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, 그랬던 그 방송 캠페인이 있었던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. 흔히들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는데, 자, 그래서 그렇게 전부들 어려웠던 시기였고, 먼저 저희 집은 닭을 한 200마리 정도 키웠었어요.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키운 게 아니라 닭을 병아리 판매하는 곳에 가서 병아리 상태로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키웠었죠. 그 병아리가 이제 알을 낳게 되는 그 정상적인 닭으로 성장하는 그 기간이 한 반년 정도, 약 5, 6개월 정도, 그 키우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. 온도라든가 뭐 이런 빛, 그다음에 물 주는 거, 뭐 영양 이런 거 밤새 그 신경 쓰고, 또 병든 그 병아리 구별해내고,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그 병아리 키우시느라고 그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던 모습들이 그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래서 그 조그맣고 이제 삐약삐약거리던 병아리가 이제 그 약 반년 정도 일정 기간 지나고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계란을 낳는 그 정상적인 이제 닭으로 성장하고 나면 이제 알을 낳게 되겠죠. 그래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이제 계란을 큰 다라이, 대야라 그러죠. 큰 대야. 여기다 그 차곡차곡 이제 가득히 이제 담아가지고, 저는 그 당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큰 다라이 그 대야를 머리에 이시고 제 손 제 붙잡고 동네 근처 서대문 영천시장이나 형무소 근처 판매처에다 이렇게 내다 파셨어요.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집안 꾸려나가시고, 그 당시 부모님들 대부분 뭐 패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키워내신 것 같습니다. 이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에 원동력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, 우리 60대, 70대 우리 아저씨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에 다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.
그리고 여기서 그 닭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닭들은 해가 지게 되면 그 잠자는 곳으로 다들 올라가게 돼요, 위로. 거기서 이제 알도 낳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또 가족들이 공동 작업이 또 시작됩니다. 닭들이 이제 닭장에다 하루 종일 쏟아놓은 닭똥 치우는 일이 바로 그런 작업이에요. 닭장이 이제 바닥에 널려있는 닭똥들 긁어내고 여기서도 저는 또 막내라고 빠졌어요. 저는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괜히 그 끼면 너무 어려가지고 괜히 방해될까봐 아마 그래서 빼버렸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그 긁어 모았던 그 닭똥들이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쌀자루 같은 그 마대자루에다가 이제 긴 막대기 2개를 끼워가지고 이 담가 같은데 이제 담아가지고 그걸 형무소 담장 옆에 일정 장소에다 갖다가 버립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형무소 그 수용자들, 죄수들이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형무소 옆에 그 언덕 위쪽에 채소 농장이 있어요. 거기다 갖다 뿌려요. 그 형무소 그 채소 농장이 바로 나중에 꿀꿀이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당시에 그 동네 근처나 뭐 안산, 인왕산 아래쪽에 살았던 분들 또 영천시장 근처 그리고 금화모 초등, 독립문 초등, 안산초등학교 이런데 또 아니면 또 영천중학교 현재는 그 한성과학고로 바뀌었던데 또 독립문 옆에 대신중학교 그쪽 학교 출신들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.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다들 같은 연배 분들은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공간이 좁았던 그런 당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다른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참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재밌고 참 생각나는 곳인데 지금 거기가 지금은 그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시설로 바뀌었죠. 서울구치소가 의왕으로 이사가 전부터 거기 주둔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이 다 될 정도로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. 자, 꿀꿀이 운동장 얘기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 키웠던 말씀을 드렸으니까 돼지 키웠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집에서 처음에는 그 2-3마리 키우다가 나중에는 돼지 우리 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키운 거로 기억이 됩니다. 돼지를 키우려면 걔네들 먹는 사료, 그 당시는 주로 대부분 돼지 죽을 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먹이거리가 확보가 문제예요. 먹이거리 확보가. 그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는 강아지 몇 마리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도 돼지는 상황이 달랐죠. 먹는 그런 워낙 그 먹는 놈들이 돼서 집에서 남은 음식 잔반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었죠. 근데 해결 방법이 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. 그 형무소 수용자들 그 죄수들이 형무소 내에서 그 식사를 할 때 먹다 남은 그 밥과 반찬이 있죠. 군대에서는 그걸 짬밥이라고 하는데 형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짬밥이라고 그랬어요. 분량이 상당히 되겠죠. 그 짬밥 모은 거를 수용자 죄수 2명이 교도관 인솔 하에 그 큰 드럼통에다 메고 저희 집으로 매일 일정 시간에 날라다 줬어요. 또 마찬가지로 다른 그 몇 군데 윗동네 간사에도 돼지를 좀 키웠었는데 거기도 저희 집까지 똑같이 짬밥이 전달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. 참고로 죄수들이 이렇게 밖으로 철창 밖으로 나와서 일하고 무슨 어떤 그 공사라고 그럴 때는 아무나 거기 있는 그 죄수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. 그 나오는 그 죄수들은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죄수들은 형기가 얼마 안 남은 죄수나 또 모범수들 주로 그런 그 죄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 걸로 이제 부친께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그래야 도망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. 어쨌든 그 돼지 배달하는 걸로 매일 저희 집에서는 형무소 수용자들 죄수들이 죄수복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현저동 101번지 유년 시절의 추억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